대변의 성상과 사하제의 처방. 환자의 대변의 색깔과 모양을 살피는 것은 그 한약 처방을 위한 진단을 하는데 많은 정보를 줍니다. 특히 이런 차트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환자의 대변의 상태를 기술해 놓으면 한약을 처방했을 때 실제 목표하는 증상이 좋아지기까지 맥이나 설진이나 복진이나 이런 부대 사항들이 먼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대변도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대변 색깔이 진했는데 한약을 먹으면서 주증상은 아직 개선이 안 되더라도 대변 색깔이 연해지면 이제 열이 풀어지고 있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자세히 보죠. 먼저 대변의 색깔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연한 경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한 경우가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영유아의 경우, 보통 어른의 경우에는 한증이거나 허증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변이 보통 정상 대변으로 보고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진하면 열증이나 어혈증으로 봅니다. 완전히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은 상부 소화기 출혈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대변이 열이 많을수록 진해지는 이유는, 색이 진해지는 이유는 이 대장에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변비가 되니까 수분이 계속 부족하게 되고 대변 색깔이 진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식의 붉은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어혈과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홍색은 직장이야, 특히 항문 출혈, 치질 출혈, 치열 출혈을 의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색깔이 좀 어두운 경우는 좀 더 위쪽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런 브리스톨 스툴 스케일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조약돌 같이 작게 나오는 것부터 이렇게 완전히 무른 변까지 있고요. 요 3번이나 4번이 정상변이고 2번은 이렇게 조약돌 같은 것이 뭉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번은 좀 가늘고 무르고 3번은 좀 단단한 소세지 모양의 변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가늘거나 변이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는 좀 기체 증상을 의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무른 변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한증과 허증뿐만 아니라 습열증으로도 이렇게 무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대왕 같은 약재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조약돌 같은 변을 조와 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조한 경우에는 대단히 알갱이가 작고 양이 적습니다. 이제 노인성 변비의 경우 적은 변을 힘들게 보고요. 실열증의 변이 오래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조약돌 같이 나오더라도 알갱이가 크고 또 양도 많이 나오게 되죠. 한번 앞에가 나오면 또 뒤쪽으로 많은 양이 나오고요. 또 색깔과 이렇게 모양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홍색의 대변 색이 있으면서 혹은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대변이 단단하다면 도액승기탕에 지유괴화 같은 지혈제를 처방해줘서 치질로 인한 출혈 같은 데 활용합니다. 대변도 묽어지고 또 출혈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혈이 있으면서 이렇게 단단한 면이 나오는 경우에도 혈열 망행으로 보고 서각지황탕 같은 약재를 활용하든지 아예 어혈 쪽으로 도액승기탕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색깔과 이 모양을 같이 보고 또 약을 쓰는 데 따라서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복진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심하에 그득하게 불편한 비만감이 있는 경우고요. 주로 행기, 소도, 화습제를 처방합니다. 평이산이나 반화사심탕 같은 약재를 활용할 수 있고, 변비약을 따로 주거나 가감해서 처방할 수도 있죠. 지질도체탕 같은 것은 이렇게 심화비가 있으면서 뒤에 경결된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이것은 복만인데요. 가스가 주로 차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빵빵해지는, 경결한 것보다는 빵빵해지는, 이럴 때는 행기제, 후박지실, 지각, 목향 등을 활용하죠. 육마탕 같은 처방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복, 특히 배꼽 아래에
치골 있는 데까지가 많이 단단하고 아프면 어혈을 많이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생식기 질환 이런 때는 소복만으로 보고 서각이나 도인 같은 약재를 활용합니다. 다음에 하복부의 경결한 것, 특히 왼쪽 하복부에 경결한 것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많이 만져주고요. 이런 경우 특히 위쪽에서 만져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공화제를 사용하는 그 대상이 됩니다. 이게 뭐 많이 중복돼서 있죠. 이거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아까 지실도제탕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C와 D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런 대변의 성상과 색깔이 실제 처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죠. 대승기탕 같은 경우에는 ABCD, 복진상 ABCD가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스도 차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혈 반응도 있고 경결한 것도 있고 실제 대변이 경결하기도 하고 모양은 1번과 2번 단단하거나 단단하더라도 그 양이 많고 조약돌처럼 나오고 다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어두운 색깔이죠. C와 D, 특히 D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어두운 색깔의 대변이 대승기탕 활용하는 대변의 모양이죠. 조유승기탕을 활용하는 모양은 이렇게 A와 D, B는 별로 없고요. 복진상 확실하게 경결한 대변이 있을 때 그리고 대변의 모양도 1번, 2번 대승기탕과 같죠. 그리고 색도 이렇게 어두운 쪽에 D 쪽으로 색깔. 도인승기탕을 써야 할 그 변비 대변의 성상은 대변 색깔이 좀 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양할 수 있죠. 이렇게 조약들부터 좀 약간 단단한 변까지. 그리고 색은 이렇게 붉은색 쪽, 어혈 쪽으로 나오는 색깔. D부터 E까지. 복지는 이렇게 아랫배 그리고 경결한 것이 만져지는 이런 형태의 대변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소승기탕의 경우에는 대승기탕이나 조유승기탕에 훨씬 완화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만이 생기는 대변 형태가 중요한 적응증이고요. 그러면서 경결이 있지요. 색깔은 어두운 쪽이고 하지만 대승기탕만큼 진하진 않고요. 그리고 모양은 아주 단단한 것보다는 이렇게 단단한 형태를 갖추는 경우 소승기탕을 활용합니다. 이런 정도의 대변의 성상이 소승기탕을 적용하기 적합한 대변의 성상입니다. 마자이나는 그 소승기탕보다도 더 완화집니다. 그래서 실증이 있더라도 요 경결이 소승기탕이나 대승기탕을 쓸 것만큼 심하지 않으면서 AB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소승기탕보다도 좀 더 다양한 형태, 아주 단단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색깔도 이렇게 좀 넓은 스펙트럼의 이런 형태의 대변에 복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육마탕은 아주 성질이 분명한 처방이죠. 기체 변비에 쓰는 처방이니까 AB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부 팽만이 있으면서 심화비가 있고 대변의 형태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요. 색깔도 이렇게 좀 연할 수도 있어요. 정상 대변이 나올 수도 있고 대변의 모양도 5번까지 이렇게 무름변이면서도 아주 가늘고 점점 끊어져서 잔변감이 심하고 본인은 대변은 보긴 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대변입니다. 이런 상태가 육마탕을 활용할 아주 전형적인 대변의 성상과 복진이죠. 이런 건 약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전과 윤장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변입니다. 이런 변인데 여기 보시면 스몰이라고 되어 있죠. 적은 양의 작고 적은 염소똥 같은 대변을 보는 게 제천전과 윤장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A, B 다 가능하고 특히 배가 전체적으로 빵빵한 경우 물론 A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도주제 비위 기능에 관한 약을 써주면 되고요. 변비만으로 보면 요 B의 증상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각만 들어가죠. 가장 중요하게 처방되는 마자인, 도인, 당기, 생장이 모두 이 음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이고요. 색깔도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조약달리로 나타나는 경우엔 짙은 색깔을 보입니다. 혈허에서 나타나는 변비 윤장환, 그리고 신화에서 나타나는 제천전, 모두 대변의 상태는 유사합니다. 이런 대변 상태일 때 사용하는 게 제천전과 윤장환이에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다음은 변비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변비를 치료할 때는 변비를 어떻게가 아니라 변비도 있는 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변비도 있는데, 즉 변비를 떠나서 전신의 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변비는 다른 증상의 결과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변비를 치료하면서 전신 증상을 개선시킬 수도 있어요. 중풍 환자나 두통이 심한데 계속 만성 변비가 있다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럴 땐 변비를 개선시키는 게 1순위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변비가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전신의 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약이나 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변비는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치료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약 쓰면 바로 좋아지지만 다시 금방 반복되죠. 또 중요한 게, 로컬에서 보는 환자들은 대부분 기능성 노인성 변비라는 얘기입니다. 즉 승기탕제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행성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출구 폐쇄형 변비. 이 출구 폐쇄형 변비는 항문 괄약근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긴장해서 배변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변비는 실제 열증이 심하지도 않고 대변이 그렇게 경결해서 이렇게 하복부에 막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대장의 운동을 조절해주고, 한약적으로는 비위 기능 그리고 대장 소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비약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처방을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로컬에서 많이 보는 환자들이고요. 또 대왕을 비롯한 모든 자극성 화제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자극성 화제라 함은 듀코락스 같은 것만 이르는 게 아니고요. 한약의 알로에나, 동규자, 센나, 번사엽이죠. 이런 약들이 모두 자극성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증상 개선을 위해서 평소 생활하는데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차전자피와 같은 팽류성 화제, 매그밀 같은 삼투압성 화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으로서는 곰포나 차전자피, 햄프시드가 마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치아시드도 한약재로 볼 수 있고요. 이런 한약재들을 잘 활용해서 대변이 부드럽게 나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무턱대고 대왕이 들어간 약을 많이 사용해서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식이섬유나 팽류성 화제를 사용할 때도 부작용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 폐색이 있는 변비 같은데 이렇게 대변의 볼륨을 늘려주는 완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또 가스나 이런 위장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의 한방치료는 먼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생활 습관을 꼭 개선해야 되고, 약 쓰는데도 이런 주의를 해서 아주 포괄적인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변비는 한방으로 꼭 좋아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비에만 집중해서 치료하면 대부분 재발하고 또 환자의 만족도도 좋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적절하게 한약을 잘 활용하셔서 변비를 잘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